안녕하세요. 올프로드 153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4K 스트리밍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저도 예배 중계를 4K 스트리밍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FHD로 시작을 했었었는데 4K로 전환을 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스트리밍을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설정이 있는데 그 설정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좀 중간에 드롭이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이 좀 있었었는데 지금은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K 스트리밍을 하는 거에는 그 좀 방법이 좀 있어요. 노하우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노하우를 조금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좀 4K라는 그 특성상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는 그런 선입견이 좀 있으신데,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일반 그런 송출 방법에 비해서 해상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구현해내기 위한 장비들이 좀 비싼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거를 잘 활용하고 응용만 잘 하신다고 한다면 고가의 그런 장비들이 없이도 얼마든지 4K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스트리밍을 위한 장비들을 구비를 하고 유튜브 스튜디오를 제가 꾸며봤는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제가 직접 이렇게 꾸며봤는데요. 맨 위에 코코쇼라고 보이죠? 진호박 선교사님의 코코쇼를 여기서 매주 목요일마다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저렇게 코코쇼라고 제가 하나 만들어 놨고요. 자, 이렇게 세트를 이렇게 지어 놨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집회라든지 찬양 콘서트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인테리어를 좀 꾸며 봤는데요. 예쁘게 해본다고는 했는데 일단은 뭐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한계가 좀 드러나긴 합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건 저기 저 앞에 LED 스크린을 제가 인서트를 해놨는데요. 사실은 샘플로 해놓은 거예요. 요즘에 버추얼 스튜디오가 조금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어가지고 저기 전면을 전부 스크린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데가 종종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재정상의 문제가 많이 부딪혀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스튜디오를 전면으로 저걸 꽉 채워버리면 그 앞에서 모든 세트 배경 같은 거를 할 필요가 없고 영상을 저렇게 스크린을 보내줘가지고 그 앞에서 연기를 하거나 뭐 공연을 하거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디스플레이들이 스크린으로 송출되기 때문에 거기서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경우 특히 세트 배경이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저걸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드라마 CF도 마찬가지고요. 뒤에다가 로케이션 같은 거 해외 로케이션 할 필요 없이 미리 찍어둔 영상에다가 그 앞에서 연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저건데 그래서 조금 실험 삼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달려있는 게 3mm인데 2.5mm에서 2mm 정도는 되지만 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는 관계로 저렇게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 카메라들이 저도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자, 이거는 캐논 카메라고요. 여기도 물론 저 캐논 카메라가, 네, 여기도 캐논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소니 카메라. 우리 교회 방송실 교회에 설치된 그런 카메라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기도 이제 소니 카메라가 달려 있죠. 근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 카메라 같은 경우 AX100이라는 모델인데 얘는 녹화도 4K로 녹화가 되지만 송출도 4K로 송출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얘는 HDMI로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HDMI로 송출되고 있는데, 자, 이게 자, 여기 컨버터 HDMI to SDI 12G 있죠? 완전히 4K로 12G로 이렇게 송출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 FHD 같은 경우 이제 3G로 송출되는데 얘는 이제 12G로 해서 HDMI에서 SDI로 이렇게 인서트가 되죠. 네. 자, 그런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4K 카메라입니다. 이름도 분명히 4K 카메라고요. 그런데 얘는 SD 카드로 녹화할 때만 4K가 되고요. 송출은 4K가 안 돼요. SDI로 얘가 분명 이렇게 보시면 뒤에 SDI로 송출을 하고 있는데 시리즈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분명 4K 카메라인데요. 그래서 이런 거는 4K로 여러분이 스트리밍 하시려면 비추고요.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얘는 소니 카메라인데 얘는 NX80이라는 모델이거든요. 얘는 지금 보시면 4K가 송출됩니다. 그래서 얘도 컨버터를 4K로 사용을 해줬는데요. 자, 확인을 해볼까요? 자, 메뉴를 눌러보시면요. 자, 메뉴 버튼 눌러보시면 여기 비디오 출력이라는 게 있죠. 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비디오 출력 눌러보시면 출력 선택해 보시면 뭘로 설정할지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2160에 1080p 이런 식으로 송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통 선택하게끔 돼 있죠. 근데 이게 되는데 다른 모델 같은 경우 이런 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모델들을 이렇게 지원이 되는 모델들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구입하실 때 4K가 송출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4K가 송출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4K의 역할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X15라든지 캐논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은 4K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이제 송출을 할 때, 중계를 할 때는 그 4K의 기능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는 빛 좋은 개사거든요. 비용은 굉장히 비싼 카메라들이기는 분명히 한데 4K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컨버터를 사용해 줘야 돼요. 컨버팅을 사용해 줘야 되는데 4K에서 인식만 하게끔 할 뿐이지 사실은 4K가 송출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고요. 반드시 4K용 스트리밍 카메라를 구입하실 때에는 이렇게 녹화도 되지만 송출도 4K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블랙매직 같은 경우 이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12G 4K 카메라가 맞는데 단점은 이제 렌즈가 고정 장착식이기 때문에 전동 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정식으로 놓고 쓸 때 저는 이런 걸 씁니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가격이 비싼 카메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저런 핸드캠 쟤보다도 더 쌉니다. 요 모델보다도 더 싸요. 근데 단 요 렌즈만 조금 비싸죠.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사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구성을 이렇게 보시면 노트북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 컨트롤용 노트북이고요. 여기 보시면 구성은 정말 간단하게 해놨는데 요게 바로 이제 4K 스트리밍기예요. 요게 있어야 4K로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OBS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또 따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이거 비용이 너무 비싸다 할 때 OBS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 사실상 얼마 안 합니다. 100만 원도 안 돼요. 100만 원 조금 넘나? 네, 요거는 뭐 가격은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필요한다고 보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온에어를 누르면 바로 4K로 송출이 되죠. 그리고 오프를 누르면 이제 방송이 해제가 되는 거고. 자, 메뉴를 눌러보면 4K로 송출을 할 건지 아니면 HD로 FHD 송출할 건지를 여기서 결정 지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여기서 설정하시는 것보다 이거를 설치를 처음 하시게 되면 이 어플을 받아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설정을 해주시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FHD로 해서 4K로 해서 송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2160p에 59.94 이걸로 선택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FHD로 할 때는 1080p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설정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군요. 720하고 1080하고 2160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OBS는 1440인가요? 그것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델은 어쨌든 720, 1080, 2160 이 세 가지만 지원해주고 있죠. 이 세팅에서는
다른 건 없고요. 그리고 뭐 세팅했던 거 이제 그동안 세팅했던 걸 이제 불러와서 이제 쓰는 거고요. 여기가 중요해요.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자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뭘로 할 건지를 정하는 건데 여기 유튜브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키 여러분 중요하죠. 유튜브의 키 요거를 갖다 붙여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퀄리티 요게 중요한데 요게 요 모델 울트라 HD 요 스트리밍기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세팅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FHD 할 때 이거 설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4K로 했을 때 설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일단 하이라고 이렇게 놨어요. 왜냐면 다 수치가 써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온 에어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제 송출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뭐 페이스북, 트위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모델은 이제 4K 모델인데요. 이게 왜 좋냐면 정말 이 블랙매직 제품을 제가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는데 이 제품은 왜 좋냐면요. 풀 HD도 자동으로 얘가 컨버팅을 해줘요. 4K로 물론 다 받고 있지만 일반 풀 HD 영상도 이쪽에서 다 컨버팅 해주면서 보여줍니다. 따로 컨버터를 안 거쳐도 바로 연결만 해주면 얘에서 바로 컨버팅을 해준다는 얘기죠. 업스케일링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4K 소스와 FHD 소스를 두 개를 다 얘가 받아서 믹스를 해서 결과적으로 저렇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요 모델은 아까 그 캐논 카메라인데 얘는 FHD 모델이고요. 얘는 4K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얘도 4K, 그 다음에 이쪽 보는 얘도 4K. 지금 이 모델하고 요 모델만 지금 FHD입니다. 그런데 다 구현 해주고 있죠. 별도의 업스케일러를 안 쓰는데도 이렇게 다 지금 자기들이 컨버팅해서 이렇게 출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이 그런 점에서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다른 이거 말고 타사 제품을 써봤는데 걔는 정말 이런 말로 얄짤없이 스케일러를 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구현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의 레벨이라고 써 있는 이거는 이제 파워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 자막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4K를 쓰시려면 여러분들 굉장히 비싼 자막기를 사용해 주시는 거 아시죠? 뭐 500만 원짜리 뭐 이런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절대 안 씁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PPT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자 보이시죠? 이걸 이제 구현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키를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렇게 자막이 입혀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젖혀집니다. 파워포인트 눌러서 이렇게 개폐가 되죠. 네. 자, 모핑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전환해 주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모핑이에요. 이것도 제가 만든 자막인데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핑으로 좀 이쁘게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되게끔 해놨고요. 이런 자막과 타이틀도 제가 다 만들어서 공급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모르실까봐 제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이런 거 제가 공급해드린다고 돼 있어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놨죠. 별도의 4K 자막용 그런 자막기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막기 사서 여러분들 뭐 하시는 게 뭐예요? 뻔하죠. 자막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막도 뭐 다 들어가 있느냐 내용이 아니죠. 저작권법 때문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타이핑해서 쓸 거 굳이 뭐 비싼 자막기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PPT로
사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PPT를 이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자막을 보내시면 500만 원짜리 자막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저는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막을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있고요. 자, 저기는 사실은 저렇게 목사님을 보시거나 찬양단들이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모니터인데 쟤는 억스로 구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출력을 보내 가지고 물론 메인 앞에 있는 스크린이나 뭐 프로젝터 쪽으로 동일한 화면도 보낼 수 있지만 별도로 여기서 서서 보는 사람이 다른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밖에 성도들이 보는 화면하고 내가 보는 화면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가사라든지 아니면 설교 원고라든지 아니면 뭐 목사님들한테 알려야 될 그런 자료들이 있죠. 그걸 강대상에 직접 올라가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는 좀 보기가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저렇게 스크린에다가 별도의 메시지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출력으로 해서 송출이 됩니다. 자,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하는데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스트리밍을 할 때 저희 그 교회 같은 경우는 특히 아침에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전 예배 9시, 뭐 11시 예배 뭐 이렇게가 있는데 그 시간대에는 이렇게 스트리밍이 몰리지를 않아요. 대부분 교회 빼고는 거의 그 시간에 스트리밍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디에 가장 많이 몰리냐면 저녁 시간대. 모든 유튜버도 그렇고요. 거의 모든 유튜버들이 8시 이후에 컨텐츠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평일날도 그때 퇴근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8시 이후에 컨텐츠들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가 가장 많이 몰려요. 서버 다운, 뭐 업로드량이. 그런데 아침에는 이렇게 스트리밍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4K로 해도 충분하게 그 서버가 안정되게 공급이 돼요. 실제로 제가 코코쇼를 기존에 4K로 한번 올렸다가 내린 적이 있는데 다시 FHD로 왜 그랬냐면 그 시간대 우리 4K 코코쇼가 진행하는 시간대가 8시부터 시작해서 9시 반까지인데 그 시간대가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4K로 스트리밍을 하다 보니까 많이 버퍼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는 피하고 FHD로 하고 주일 설교나 이렇게 평일날 이 시간대 아침 때에는 4K 스트리밍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카메라를 좀 많이 사용했지만 굳이 카메라를 이렇게 많이 사용 안 해도 한 대만 가지고 OBS를 통해서라도 4K로 송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4K가 뭐 이렇게 많이 차이 날 거냐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FHD 화면하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교회 예배의 화질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수천만 원짜리 카메라 들여서 쓰는 그런 카메라 화질하고 절대 차이가 안 나요.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4K로 한번 해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OBS를 이용해서 4K로 한번 송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